양양휴게소에서 천안분기점 부근, 다시 천안휴게소에서 주감휴게소 사이와 또 회덕분기점에서 비룡분기점 사이로 정체 심합니다. 북천안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난 만큼 더욱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남천안에서 정안휴게소 사이와 북공주분기점에서 이인휴게소 부근, 또 선운산 나들목부터 논산분기점까지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십니다. 추석 특집입니다. 10분 늘어서 방송도 10분 늘었고요.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K7491님이 저도 뉴스공장에서 이동했다. 예, 유미용 님도. 오늘 뉴스공장 결방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군요. 그리고 3280님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왔어요. 사실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8235님이 세상살이 많이 배우는 김경래의 최강시사 애청자입니다. 섬에 들어가는 길 험난하지만 신납니다. 섬에 이렇게 명절 새로 가시는군요. 가는 길이 험난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신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K74456169님. 이건 번호가 왜 이렇게 길죠? 남편이 추석에 출장 갔어요. 이민간 큰집 덕에 외며느리 20년 차. 아이고, 살짝 가기 싫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죠 아마? 예. 가신 김에 즐겁게 지내다 오십시오. 오늘 추석 맞아서요. 딱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해외 입양 문제 한 달 전쯤에 저희들이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당시 몇 가지 얘기하다가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매년 수백 명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입양을 가면서 입양 단체들, 업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체들이 좀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받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국제적인 어떤 기준인 아동 인권 협약, 아동 권리 협약 여기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살짝 하다가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아이들 파는 나라라는 책을 쓰신 이경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은 박사님은 국제 앰네스티 사무처장이기도 네. 하시고요. 네. 저번에 이제 얘기했던 게 이 입양 기관들, 민간 기관들이죠. 홀트 복지 이런 데죠. 네. 아이들을 입양을 하면서 큰 돈을 받고 있다.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해외 입양 수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 그렇게 아동 수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실 한국에서 우리한테 붙인 게 아니고 외국 언론이, 해외 언론이 사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썼죠. 네. 부끄러운 얘기네요, 참. 오늘은 조금 디테일한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네. 그 얘기가 좀 서두에 나오더라고요. 아담 크랩서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였는데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 간 분이에요. 네. 지금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예,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한국으로 추방됐다고. 네. 이게 이분 얘기를 하면 아마 이제 입양의 문제점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왜 일단 추방이 된 거예요? 입양은 됐는데 예. 시민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민권이면 국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하고 가족 관계는 형성이 됐는데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시민권이 취득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아담 크랩서의 추방 과정은 한국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기는 했었는데 네. 구글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 외국 미디어에서 거의 생중계되듯이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만 명이 입양이 됐다고 외국으로 입양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못 보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외국에 너무나 많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국제 입양에 특히 한국 입양 이슈는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슈입니다. 저도 이제 만나게 되면 우리
내 친구 동생이 한국에서 입양됐어. 내 친구 우리 친척 중에 누구도 한국에서 입양을 했어. 이런 스토리는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아담 크랩서는 그리고 이 문제는 그 다른 입양을 보내는 나라와 입양을 받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은데 한국과 미국 간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의 케이스가 한국과 미국 간의 입양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도 입양이 많이 가잖아요. 스웨덴이나 북유럽. 유럽은 그 유럽법 자체가 국제법하고 국제 입양과 이 국적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아하. 그 나라들은. 그런데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 관계를 관할하는 법과 국적을 관할하는 법, 즉 그냥 가족 간의 관계만 관할하는 법과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관할하는 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게 자,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럼 한국 국적을 갖고 있나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추방된 거죠. 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에 입양이 됐어요. 네. 그럼 미국의 어떤 시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복지회에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혀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동이 미국 땅에 도착하는 순간 그것은 온전히 양부모의 의지에 달려 있게 됩니다. 아, 혹시 양부모가 뭐 무심한 사람이라거나 혹은 뭐 안 좋은 사람이면은 이런 시민권 취득을 못하는 어떤 입양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나서 특히 미국의 이민법이 9.11 이후에 그 적용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고 국제 입양인이 미국에 입양이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이태원에서 노숙자로 발견됐다. 이러한 사건들이 사실 2000년대 중반에 많이 있었어요. 그 아담 크랩서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숫자를 지금 추정만 13,000에서 15,000 정도로 추정만 하고 있는 것이지. 10,000명이 넘는다고요?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지금 저는 최소한이 15,00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그 여러 가지 절차가 민간기관에 의해서 하도 그 복잡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것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민간기관이 가지고 있는 입양 자료를 다 뒤져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5,000명 정도를 어쨌든 추정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정말 그 시민권이 없는 상태로 미국에서 시민권이 없는 상태로 누군가가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 사는데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거잖아요. 뭐 영주권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볼 용기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이거는 그 입양인 부모들의 그러니까 양부모인 미국인들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물론 대부분의 입양 부모들이 잘 진행을 했을 거라고 뭐 우리는 기대를 하고 싶지만 생각을 하고 싶지만 그 상황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아담 크랩서 씨가 이제 올해 초에 추방이 되고 나서 민변하고 상의를 해서 한국 정부하고 입양기관 홀트 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아까 홀트 쪽에 소송을 건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건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입양기관은 한국의 다른 사회복지기관들과는 달리 한국의 다른 사회복지기관들은 신고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입양기관은 1950년대부터 처음에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소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개 내지는 5개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일종의 독점권을 준 거군요. 허가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허가제를 만들 때는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문헌으로 뭐 논문을 쓰면서나 분석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국가가 입양기관을 단속하거나 아니면 점검하거나 그 프로세스를 들여다보거나 심지어 뭐 회계 감사라도 한번 해보거나 이러한 노력들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국가 간의 입양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제 입양은
그러니까 받는 나라와 보내는 나라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받는 나라는 받기만 하고 보내는 나라는 보내기만 하고요. 네. 받는 나라는 미국과 유럽과 호주 등 한 18개국 이 네. 정도로 할 수 있고 보내는 나라는 이게 시기마다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시아, 남미 그리고 동유럽이 한참 동유럽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이 네. 나왔을 때는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네. 이런 식으로 대륙이 돌아가면서 그 최대 송출국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러한 것은 당연히 민간에 국제적으로 아주 잘 조직화가 되고 네트워킹화된 민간 입양 기관들이 시행을 합니다. 송출국에 있는 입양 기관들은 아동을 확보하고 수령국에 있는 입양 기관들은 양부모를 확보해서 예. 그 양부모가 수령국의 입양 기관에 내는 돈이 통해서 송출국의 입양 기관의 아동 보호비 명목으로 들어오는 예. 거죠. 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던 것을 1993년도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예.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을 1993년도에 헤이그에 이 나라들이 다 모여서 예. 당시에 국제 입양을 활발하게 하고 있던 나라들이 다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동이 국제 입양은 아동 매매라고 하는 이러한 비극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예. 이 부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국제 입양은 수령국의 그 중앙당국 그리고 송출국의 중앙당국 네. 보통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외교부 예. 혹은 복지부가 되고 주로 외교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해라 이런 그렇죠. 협약인 거네요. 이게 그렇죠. 쉽게 말하면 헤이그 협약이 여기 그렇습니다. 우리 가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군요. 네. 그래서 민간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군요. 아마 그 체제를 못 바꾸기 때문에 가입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국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세요? 모든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 입양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정부는 없습니다. 예. 사실 없어요. 예. 실제로는 그렇게 했지만 예. 근데 그 내세우는 말이 어땠건 간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정말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아동 복지, 그러니까 입양 이 예. 업무를 하라는 것인데, 근데 어느 국가나 다 그걸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왜 못하고 있냐? 국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본 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네. 수익이 남는 입양 기관들의 반발 때문인가요? 입양 기관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제 여론이나 그리고 네. 해외 언론에 나왔던 표현들을 보면 한국의 입양 기관은 준정부 기관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입양 기관의 독점적인 사업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예. 한국은 지금 그러한 국가가 이것을 주도하는 맥락이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국제 입양 기관을 빼고 어떻게 입양 정책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국가가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한 네. 30초만. 네. 당장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선 우리의 과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직도 입양기관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 아이들은 국제적으로 입양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통계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한 나라에 한 명의 아동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럽의 한 나라에 한 명의 아동. 조금 줄여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만 명에 이르는 저 국제 입양인들 예.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체성의 권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15,000명에 이르는 미국에 있는 그 시민권 없이 살아갈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것에 고민해 대한 보겠습니다. 시급성을 따져봐야죠. 이경은 박사님이었습니다. 예, 1분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2부에서 뵐게요. 청년 상인의 땀이 값진 보람이 되는 가치. 장인의 손길로 오래도록 간직되는 가치. 100년 가게 사장님의 자부심이 믿음이 되는 가치. 든든한 국밥 한 그릇이 작은 행복